예, 안녕하세요. OK 데브 TV 운영하고 있는 허광남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MSA 그 프로젝트가 오픈 소스로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스터디를 이번에 그 아카데미 통해서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거에 대한 그 회고입니다. 프로젝트는 제 GitHub 요 상단에 있는 그 캐누 그다음에 이가브 MSA 2024라고 이렇게 스터디 산출물들이 여기 있고요.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. 근데 스터디 내내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게 기술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 개발 조직 그다음에 운영 조직까지 다 바뀌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아무나 막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모놀리틱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트래픽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 어떤 식으로 분화되어야 갈지 그 블루프린트, 청사진 같은 그 투비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이 microservices.io라는 사이트에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정리된 내용과 그다음에 트렌드와 그다음에 각종 키워드들과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여기 크리스트 리차드슨 이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.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이트인데 뭐 번역기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원하는 철학이나 그다음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느 것이다. 요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2018년에 나온 가트너에서 얘기를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 다이어그램이고요.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하나의 서버에 그 여러 서비스가 같이 모여 있는 건데 요거를 모놀리틱으로 따지면 여기 남색으로 진한 색으로 보이는 요 이너 아키텍처하고 그다음에 여기 퍼시스턴트라고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요 두 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보시고 이거를 나눠 놓은 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스케일링 아웃해서 나눠 놓은 게 그 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브옵스가 들어가고요. CI/CD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들이 점점 확장이 될 때마다 그다음에 분화가 될 때마다 요걸 지켜주는 것들이 나머지 뭐 서비스 메시라든지 익스터널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이제 텔레메트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자정보 그 MSA 에듀 프로젝트라고 그 사이트의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샘플 소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그 여러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 실제로 그 샘플을 돌려보고 그 샘플 소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목표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백엔드에 있는 그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소스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는 넥스트.js로 만들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이용해서 도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띄울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쿠버네티스까지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있는데 이번 스터디 프로젝트에서는 쿠버네티스까지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. 도커까지 이렇게 저희가 다뤄봤고요. 처음에는 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2주 동안은 깃하고 그 다음에 플리캐스트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고요.
그다음에 MSA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, 그다음에 AWS를 통해서 AWS의 스팟 인스턴스 통해서 이 샘플 소스를 다 돌리려고 하면 적어도 8기가 이상의 인스턴스가 필요한데 그 8기가 이상의 인스턴스를 1시간 빌리게 되면 비용이 꽤 나가게 되거든요. 근데 저희 스터디 멤버가 30명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재밌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비교적 스팟 인스턴스를 AWS에서 사용하게 되면 최대는 90%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1,000원짜리 1시간 사용하면 1,000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스팟 인스턴스에서는 1시간 사용하면 1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계획은 프로젝트 코드 리뷰하고 그 다음에 개선점을 연구한다고 야심차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터디 멤버들의 절반 이상이 취준생이었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 진행하는 동안 또 주말에 그 코딩 테스트 하는 회사들이 또 몇 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반복해서 이게 한 번 했을 때하고 2번 했을 때하고 3번 이렇게 이터레이션 했을 때하고 이해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프라인에서 여기 사진이 살짝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하는 발표 자료를 이렇게 플리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렇게 8주가 금방 훅 지나갔고요. 요건 출석부 겸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디스코드 통해서 화상을 공유하면서 화면을 공유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. 그때마다 2단계 따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진도를 체크하는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지 체크하는 그 출석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출석을 했는지 못했는지 갈수록 이게 빈 공간이 많아지죠. 8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은 꽤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요때 하필 요 마지막 부분에서 코딩 테스트 그게 걸려가지고 약간 스터디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. 조별 성과는 각각의 문서들이 꽤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문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내용하고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이렇게 남겼고 아래쪽에는 이제 참고 문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남기게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스터디 문서 준비하면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AI가 좋으니까 퍼플렉시티나 뭐 그 다음에 파인드닷컴이나 이런 데는 레퍼런스 링크까지 같이 보여주는 GPT는 링크를 잘 안 보여주는데 그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어느 문서를 참고해서 이 답을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그걸 잘 이용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터디 마지막에 이제 그 스터디 링크들 앞에서 보였던 링크들을 모아가지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저희가 실습 패턴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이런 스터디 산출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스터디에 플리캐스트 보냈던 인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냈고요. 스터디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
제가 그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회고를 하자면 저 혼자서 이렇게 30명의 스터디 인원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, 물론 6개 조로 나눠서 진행을 했지만 무리였고요. 이 선발을 30명을 했는데 신청은 100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고르고 고른다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정도의 규모를 한다고 하면 한 7, 8명당 스태프는 한 명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번 스터디는 MS의 각각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 샘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을 돌려보면서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를 먼저 우선시했다라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공개된 게 2021년이거든요. 그래서 노드 버전은 14 버전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Next.js도 옛날 버전이고, 이렇기 때문에 버전업을 해서 여기에 플리캐스트를 실제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에 플리캐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교육에 그 서버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막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스터디를 유튜브로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공개도 했고요. 여기에 샘플 화면인데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꽤 정리되고, 어드민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들, 유저들이 보는 사이트들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, 실제로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어떤 조직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디자인하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스터디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.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,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, 뭐 아쉬움도 많고,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많았던 그런 스터디라고 이렇게 회고를 해봅니다.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